네, 동방 차단에 이어서 이제 방실 차단으로 일단 볼게요. 방실 차단은 여기 종류에 보시면요. 1도 방실 차단, 그다음에 2도 방실 차단, 3도 방실 차단으로 일단 나누고 있고 2도 방실 차단 안에는 1형 차단과 2형 차단으로 나누고 있고요. 모비츠 1, 여기는 모비츠 2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도 일단 방실 차단은 동방결절에서 시작한 심장 수축 자극이 방실결절에 도착한 다음에 히스번드를 통과할 때 여기에 전도가 지연되거나 부분적 혹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이제 방실 차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V 블럭은 이제 시험에도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인은 정션의 이제 손상이라든지 허열, 류마티스 열, 약물 독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도 방실 차단부터 보시면요. 1도 방실 차단은 방실 결절에서 전도 장애로 심방과 심실의 전도가 이제 지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PR 인터벌이 여기가 P죠. 여기가 R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터벌이 보통 얼마였어요? 한 칸을 넘어서면 안 된다 라고 했었잖아요. 0.2초까지가 이제 정상인데 이게 이제 정상보다 더 넘어서는 거지. 보니까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P가 여기쯤 있네요. 한 칸 훨씬 넘어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연된 거예요. P가 생겨서 이쪽으로 이제 넘겨줘서 이렇게 이제 그 여기 정션으로 넘어가주는 여기에서 요게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심방과 심실에 이제 전도가 이제 넘겨주는 여기까지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일단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 간격이 0.2초 이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좀 늦어지긴 했지만 Q가 잘 나왔고 T가 잘 나왔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단 진행이 됐고요. P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도 방실 차단, 애가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자, 2도 방실 차단은 보시면 이거는 방실 사이에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방실 사이에 전도가 차단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P가 있어요. P는 발생이 됐어요. P는 발생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좀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갑자기 훅 이렇게 QRS가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일단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자 1형 2도 방실 차단에 1형 차단으로 일단 먼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모비츠 원 타입이다 이렇게 됐어요. PR 간격이 점점 연장되다가 결국은 QRS가 1회 탈락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얘가 지각을 하다가 하더니 어느 순간 점점 더 늦게 오더니 어느 순간 띵 안 와버렸어. 결석을 해버렸네. 이게 뭐야? 1형 차단일 때 이렇게 점점 연장되다가 결국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 이게 1형 차단. 자, 그러면 2형 차단은 무엇인가? 2형 차단은요. P파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P는 잘 나왔는데 갑자기 QRS가 훅 안 나타나 버리는 거. 예. 근데 나 전기 보낼게. 니 받아라. 이러고 딱 던졌는데 얘가 안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QRS가 갑자기 탈락하는 거 혹은 0.12초 이상 넘어져서 얘가 게으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탈락되는 걸 우선으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P가 되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QRS가 갑자기 그러니까 P가 나오면 QRS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P가 나왔는데도 QRS가 안 나타났죠. P가 나왔는데도 QRS가 안 나타났죠. 아까 우리가 봤던 AV 블럭 있잖아요. 그 SA 블럭 동방차단은 어떻게 됐어요? P가 나왔는데 얘가 P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P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 거. P가 자체가 안 보이면서 QRS가 아예 안 보이는 거. 이거는 동방차단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어요? P와 P가 일정하지만
갑자기 P가 안 나타난 게 훅 하나 빠졌지만 그 다음 나타난 게 또 일정으로 나타나서 두 배의 이제 그 간격을 보인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이제 P 자체가 아예 안 보이면서 얘는 P 간격은 되게 일정한데 갑자기 얘가 QRS가 두 배의 간격을 보이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QRS가 두 배의 간격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올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3도 방실 차단은 뭐냐? 신방 신호가요. 자, SA 노드에서 보냈으면 AV에서 받았고 AV에서 정션으로 넘겨서 BB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얘가 아예 따로 노는 거예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계속 이렇게 되니까요. 얘가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심방과 심실이 따로 수축해. 여기가 수축해서 피를 내려줘야 되는데 붕짝붕짝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얘가 내려주지 않았으니까 피가 없는 상태로 얘가 훅 짜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겠죠. 그래서 피파 따로 QRS 따로 피파 따로 QRS 따로 이렇게 가는 게 그 3도 방실 차단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약물도 쓰지만 영구 인공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영구 인공 심장 박동기를 사용한다. 이게 답이었고요. 투약은 에피네프린, 아이소프렐, 그다음에 이런 약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가 피파가 일정하죠. 피파가 일정한데 얘가 피파가 나왔으면 QRS가 나와야 되는데 QRS가 여기에 간격이 어때요? 피파 나왔는데 안 나왔죠? 피파 나왔는데 아예 안 나왔어? 근데 여기는 또 이쪽 간격이 짧지? 가만히 보니까 여기 R은 또 간격이 또 이렇게 간격이 또 일정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피파 따로 QRS 따로 피파 따로 QRS 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실제 이 그림이 시험에 나왔었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맞추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3도 방실 불러.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 자 아담스 스트롱 어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실 자극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서 심실 수축이 이제 지연이 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정션에서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P는 SA 노드에서 일단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얘가 P를 받지 않고 정션에서 만들어서 얘가 지금 이 QRS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정션에서 만약에 안 만들어내면 QRS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실수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무식이나 이제 사망으로 일단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심실에서 이제 생기는 부정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AV 정션 이하에서 생기는 것으로 심방이나 AV 정션 장애보다 심각하다. 왜냐면 심방이나 AV 정션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QRS가 일단 나타났잖아요. 심실이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좀 수축력이 좀 제대로 이렇게 막 일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아니면 얘가 좀 고르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오지 않았지만 양도 일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일정하게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기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았다고, 그치? 세포가 먹고는 살았는데 아예 얘가 이렇게 아예 얘가 이렇게 덜덜덜덜 떨린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이상하게 이렇게 피를 보낸다든지 그러면은 세포에 피가 제대로 못 가면서 결국은 굉장히 좀 심각한 장애를 좀 나타내는 심박출 장애의 문제, 직접적인 심박출 장애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 심실수축이라서 PVC라고도 하고요. VPC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행하는 피파가 없고요. QRS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모양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모양들. 그래서 이렇게 QRS 모양이 되게 예쁜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와이드닝 돼 있으면서 얘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 게 이렇게 그 PVC, VPC라고도 하고요. 이런 모양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VPC는 심실성 2단맥
이라고 해서 바이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바이제민인데 하나 정상 나타났다가 PVC 나타났다가 하나 정상 나타났다가 PVC 나타났다가 하나 정상 나타났다가 PVC 나타났다가 이게 이제 지금 바이제민입니다. 자, 3단맥이라서 트라이제미니는요. 요 두 개가 나타나고 하나 나타나고 두 개가 나타나고 정상 두 개 나타나고 PVC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심실성 3단맥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심실성 3단맥이다. 자, 커플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요. 여기에 두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PVC가 두 개 연달아서 나타나는 것이 커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이게 기저질환이 없거나 어떤 증상 자체가 없다. 심계항진이나 기절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후배는요. 이거 PVC가 뻑하면 지나갑니다. 네, 근데 별로 증상이 없대요. 본인은. 지금 아들 셋 낳고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환자가 어떤 기절을 했다거나 어떤 이런 증상들, PVC로 인해서 어떤 증상들이 보인다면 어떤 심근에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리도케인을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됐죠. 리도케인은 어디다 쓰는 약이에요? 리도케인은 국소 마취제죠. 그래서 얘는 PVC에다가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 약을 써서 이제 IV를 이제 서브큐로 주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국소 마취제지만 IV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부정맥 치료제로 해서 일단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도 별로 안 된다. 이렇게 돼서 환자가 계속 쓰러지고 뭔 일이 계속 사단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여기 ICD 삽입형 제세동기를 이제 삽입을 해서 어레스트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얘가 안에서 제세동 역할을 해서 환자를 이제 깨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PVC다 이렇게 나오겠죠. 심근경색 후 전 4시간 안에 PVC가 발생하는 경우 1분에 5회 이상 PVC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다양한 양상으로 일단 나타나는 경우 PVC 3개가 연달아 이어서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심실빈맥,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다초점 PVC가 일단 나타나거나 아론티 PVC 이후에 정상 T파의 정점에 흥분성이 항진되어 심실에 작은 자극이라도 T파 위에 알파가 겹쳐서 심실세동을 자르키는 아론티가 일단 나타나는 경우 이런 거를 이제 위험한 PVC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아론티 기억하세요. 요거는 뭐예요? R 위에 아니 T 위에 R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분극을 해야 하는데 재분극을 해야 되는 휴지기로 들어갈 때 이때 갑자기 퍽 이렇게 돼버리면 재분극이 제대로 안 되면서 어레스트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서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거 이거를 이제 아론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실빈맥은요. 심실빈맥은 3개 이상의 조기 심실 수축이 분당 100회 이상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심실빈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얘가 혈액이요. PVC라도 혈액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너무 빨리 다다다다닥 나타나면 심실에 혈액이 차오르는 것들을 좀 할 수가 필링 타임이 제대로 혈액이 제대로 차오르지 않는 필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혈력학적 이상을 초래하면서 심근과 뇌에 이제 국소 빈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가 심실세동으로 일단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우렬성 심부전, 전해질 불균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가 이 안에 이제 숨어 있거나 아예 피가 없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2개 중에 이제 얘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맥박이 있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그다음에 V택이 있고요. 맥박이 없는 V택이 있습니다. 맥박이 있는 V택은요. 그나마 QRS가 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포에 어떻게 되고 있다고? 세포에 그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포에 세포에 혈액이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카디오 버전을 하는 거예요. 심혈관 심율동 전환 해서 카디오 버전. 디피브릴레이터의 싱크 버튼을 누르고 그런 다음에 R 위에다가 슛을 줘가지고 그런 다음에 얘를 막 충격을 한번 탁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요 카디오 버전 하지 않고
싱크 버튼을 누르지 않고 디피브릴레이터로 한다면 얘가 그나마도 뛰고 있으면서 정신 차려라라고 한 대 탁 때리면 되는 거를 얘가 갑자기 슛을 딱 줘버리면요. 워낙 이렇게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RONT가 될 수 있습니다. RONT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재분극해야 되는데 요때 T 위에 R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쵸? T 위에 R이 떨어져서 오히려 심실세동을 일으켜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심율동 전환을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맥박이 없는 VT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뛰기만 한다. 얘는요 지금 얘는 거의 CPR입니다. 지금 CPR이에요. 그래서 즉시 재세동한다. CPR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맥박이 없는 V택은 혈류를 저 밑에까지 아예 그 조직으로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여기 아론티고 뭐고 간에 카디오 버전 디피브릴레이션을 해서요. 팍 이렇게 전기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자, 해서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 마그네슘 설페이트, 베타블로커, 전해질 교정 이런 것들로 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거의 여기 맥박이 없는 V택은 기도 유지, 산소요법 잘 해가지고 같이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실빈맥 이렇게 보시고요. 심실세동, 심실빈맥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지만 심실세동은 거의 단골 손님이죠. 얘가 잘 뛰고 있었어요. 잘 뛰고 있다가 갑자기 지글지글 이렇게 가죠.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심실에 피가 아예 없고 지금 그 QRS가 뭐예요? QRS 자체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아직 죽진 않았어. 스탠드 스틸은 아니야.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니야. 하지만 지글지글 덜덜덜 떨리고 있어요. 심박 출량 없겠죠, 다행히. 당연히 없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분은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즉시 CPR, 바로 카디아 컴프레션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충격요법, 재세동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피브릴레이션을 한다. 그래서 싱크 버튼을 누르지 않고 디피브릴레이션 하시고 에피네프린, 바소프레신 투여하시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 설페이트, 그다음에 그 비본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이 V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심실빈맥 이런 것들이 좀 자주 생긴다면 삽입형 제세동기를 부착을 해서 어레스트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 충격을 줘서 혼자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심실조동은 요렇게 아예 우리가 피의 심실조동은 심방조동은 요런 식으로 QRS가 있고 P가 규칙적 톱니바퀴목으로 생긴 게 심방조동이었죠. 심방조동. 이때 심방조동이었고 심실조동은 그냥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심방조동이에요. 얘가 지금 혈액을 보낼 수 있을까요? 거의 못 보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심실세동과 거의 유사하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치료는 심실세동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각 차단, 좌각 차단 나와 있는데요. 모양 자체가 얘는 QRS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좌각 차단일 때는 요런 모양들 이렇게 산 모양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쪼빼쪼빼 산 모양으로 QRS가 일단 보이고 있고, 자, 여기 우각 차단에서는 여기에서는 QRS 균에서 알파가 두 개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자심실 흥분한 다음에 우심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얘가 QRS 균이 이렇게 넓어지는 양상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ST 하강, T 파이 역전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뭐 RBBB나 LBBB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관상동맥이나 심근병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요 두 개만 이제 치료가 되면 괜찮은데 두 개의 이 치료 목적으로 일단 먼저 보고요. 부정맥은 거기에 따라오는 것으로 일단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할애를 좀 많이 해서 지금 부정맥을 봤고요. 치료하는 것들도 뒤에 이제 다 붙여서 일단 봤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간호중재는 EKG를 보고 여기 감시와 중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불안 감소, 그다음에 자가 간호 교육은 이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 일단 어떻게든 정리를 좀 하셔서 반드시 이제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부정맥의 이제 정기적 중재는 이제 제세동 한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세동 해서요. 요거는 일단 샥이 주어졌을 때 심근 전체가 이제 탈분극되는 그런 것들로 해서 QRS균과 비동기화된 이제 전기 충격을 일단 QRS와 관계없이 이제 술술 날리는 것이고, 보통 이제 바이페이지 기계, 요즘은 거의 다 바이페이지 기계예요. 그래서 거의 일단 한 그 초창기에서 한 100 정도 줄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바이페이직으로 가면 이제 심근의 손상을 좀 덜 하는 걸로 양쪽으로 이렇게 두 팔을 일단 보는 거고, 그 모노페이직으로 가면 이제 360줄 정도기 때문에 초창기 시작하면 200줄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노페이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배 정도를 줘야지만 일단 되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극판 위치는 쇄골 바로 흉골 아래쪽 여기 부분에 일단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심천 부분에 왼쪽을 이렇게 대고 돼 있고, 그래서 여기 패들에 오른쪽 왼쪽이 잘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슛은 이제 에너지를 주고 충전이 되면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 그 BLS 할 때 오른쪽 왼쪽 구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프릴레이터도 기계가 다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자동 제세동기는 자기가 읽고 자기가 주고 뭐 자기가 알아서 했지만, 요거 디피브릴레이터는 우리가 에너지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슛도 조절하고 이렇게 좀 조절한다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심실세동, 그 다음에 심실조동, 그리고 맥박 없는 심실빈맥은 제세동해야 된다라고요. 해서 제세동에 하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카디오 버전은 QRS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QRS를 찾아서 그 위에 이제 슛을 주게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공 심박동기 페이스메이커는 약물요법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증상을 동반하는 만성 또는 재발성 부정맥에 일단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일시적으로 일단 인공 심박동기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영구적으로 페이스메이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한 다음에는 직후의 간호는 이식한 1시간마다 1시간에 15분마다 이후엔 4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을 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보시고, 이 케이지를 찍으면요, 그냥 피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는 그대로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페이스메이커가 전기 자극을 준 거는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나타나서요, 이렇게 유도된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 교육은 매일 맥박을 일단 측정을 해서 만약에 심장 박동이 미니멈 60, 그 다음에 를 맞춰놨다면 여기에 설정한 숫자 이상으로 뛰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 고압 전류라든지 자력, 방사선, MRI 이런 것들은 여기에 그 페이스메이커에 전기에다가 영향을 좀, 여기 배터리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되겠다. 하지만 전자레인지, 전기 연장과 같은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시험에 한 번씩 나오고 있고요. 신체 접촉이 많은 활동은 좀 제한하시고 6주 후에는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공항 금속 탐지기에 요게 이제 금속이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요. 금속이 박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오른쪽 여기 쇄골 아래쪽 부분에다 이렇게 박든지 복부 쪽에다 이렇게 박아 놓는데, 이쪽에 박아 놓으니까 이게 그 권총인 줄 알고 금속 탐지기가 왱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는 내가 요 심장 박동기를 삽입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신분증, 하여튼 증명서 이런 것들을 휴대를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인을 받지 않도록, 권총을 갖고 있는 식으로 오인을 받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증명을 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심폐소생술은요, 이거는 BLS 할 때 여러분들 다 하루 종일 배웠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30대 2 비율로 하고요. 압박 교피는 5cm 이상,
하고 100에서 120회 정도로 일단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피네프린은 3분 간격으로 대부분 주고 있어요. 3분 간격으로 1ml를 반복해서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소프레신은 40IU를 첫 번째 나 두 번째 에피네프린과 동시에 일단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에피네프린만 계속해서 이제 투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소동 이후에도 계속 이제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반복해서 발생이 된다면 아미오다론이나 리도케인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대사성 산증 교정 위해서 비본 같은 거 투여할 수 있고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전도 중심정맥을 활적지구 측정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체온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고열 이 나타난다면 뇌 손상이나 뇌부종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하고 나서 저체온 요법을 좀 해서요, 환자를 좀 저체온을 해서 기초대사를 거의 바닥으로 깔아서요, 일단 모든 그 심장을 비롯한 모든 세포가 좀 완전 쉬도록 이렇게 해서 한 2박 3일 정도, 한 48시간 정도 재운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한 2박 3일 정도 되죠. 48시간 정도 재운 다음에 깨워서 일단 확인을 좀 이제 그 손상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허혈성 심장질환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